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철입니다. Most Korean students, I have to get rid of my car. You are the sun, I am the moon. You are the words, I am the tune. Play me. 플레이미를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가사가 You're the words, I'm the tune. 당신은 가사고 나는 음이야. Play me. 나를 노래해줘.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남산에 되게 자주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KBS에서 영어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KBS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산에 자주 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전혀 변화 없이 아주 그 아름다운 숲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저에게도 오늘 복 받은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저쪽 가면 뭐 그냥 우등부들은 아스팔트 없었어요. 아우 우리 때 다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하고 하여튼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획기적이고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막 이런.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참 그대로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민병철 생활영어 할 때가 80년대. 네네. 거의 81년부터 10여 년 동안 했죠. 네, 40년 전인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특히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좀 네. 착한 언어, 좋은 언어,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한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활동적이지 않느냐. 또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 예전에 그 민병철 생활영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방송을 10여 년 그때 매일 아침. 네네네. 그때 생방송은 아니죠? 생방송은 아니고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을 주로 했고요. 네네. 또 저희가 이제 그때 녹화할 때 많은 방청객도 오셨어요. 방청객이? 네. 네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기도 했죠. 항상 그때는 이제 네네. Good morning everyone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today?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이렇게 항상 했었죠. 마지막 날까지 한 10번씩 연습했을 겁니다. 그때 그 아침에 이렇게 좀 활기차고 또 힘있는 그런 목소리로 영어로 인사를 하시니까 시청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아주 그냥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힘있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요즘도 만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가 깨셔서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해라 하면서 우리 방송을 많이 보도록 한 것 같아요. Jack, you met Judy? Have you met Judy? Have you met Judy?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야, 그다음에 인몽이. 교수님이 이제 그 예전에 방송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요번에 오랜만에 좀 봤거든요. 봤는데 눈에 띄는 게 그것.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말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발음을 진짜 회화 위주로 가르치시니까 자, 잭이 아닙니다. 잭입니다. 주디 아니에요. 주리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틀리기 쉬운 발음 중에 그 모음 A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보통 사과, 애플, 패스포트.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passport, apple 이렇게 이야기해 그냥 길게 발음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쓴 영어 중에 하나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HELP를 발음하실 때는 help라고 하지 않고 help 하는데 그 L 발음할 때 혀끝이 help가 아니고요. 혀끝이 닿지 않은 상태에 나오는 겁니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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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근데 영어를 정말 발음을 잘하시는데. 아, 네. 아니 지금 하라는 대로 따라한 거예요. 네, 네.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우리 서울이잖아요. 외국 사람들 서울이라고 못해요. Seoul. 왜냐면 혀끝이 안 닿는 거예요. 우유? milk가 아니고 milk. 혀끝이 닿지 않습니다. milk가 아니고 milk. 그때 당시에는 그런 티칭 방법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문법 위주의 그런 영어 티칭 방법에서 어떻게 이렇게 회화 위주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 제가 KBS 라디오를 옛날에 했습니다. 그때 KBS가 남산에 있었어요. 거기 바로 이쪽 근처인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영어를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한 권 책을 보여. 아, 예, 예. 제가 아까 안 그래도 봤어요. 이건가요, 혹시?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빛 바랜 것. 아, 여기 이거 있다. 예. 이거 구강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출판 그 발행 연도를 보니까 74년이에요.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한. 그런데요. 예. 이 책을 보시면 네네네. 딱 두 권밖에 없어요.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그때부터도 이렇게 이런 발음을 제가 이제 직접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쳤었습니다. 예. 굉장히 귀중한 책이네요. 지금 남아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두 권. 딱 두 권. 다 팔리고. 아니 없어졌겠죠. 세월이 오래 가서 또 현재 제가 쓰는 책도 지금 거의 책방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거의 가보로 지금 대대손손 물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 대학 졸업 이후에 유학 가시기 전에는 본토에 가신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없죠. 제가 이제 미국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에서 영어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교포들이 안 믿는 거죠. 되게 와도 영어 했다는 분이 미국 오면 실제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하니까 그분들이 영어 하는 사람이 이러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예.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유학은 어떻게 그냥 제가 미국의 교육학의 대가인 필리스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리스 커닝햄이라는 교수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계속 편지했어요. 유학을 와라. 그래서 그분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평생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고 미국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영어 중심도 하지만 평생 교육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 네.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네. 트루만 대학교라는 시립대학교인데 이제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서 네. 베트남 사람들인데 전쟁 때문에 그때 보트를 타고 피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우리 한국 분도 계셨고 또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학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ESL이라고 해서 English as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해주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우리 반은 이제 한국 분이 많이 오셔서 이럴 때는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키를 놔두고 아파트를 나왔는데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키를 놔두고 왔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m locked out. 이런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 이제 물을 내려야 되는데 화장실 꽉 막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영어로 물어보시니까 그걸 다 적었죠. 이제. 적어서 쌓이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책을 써야 돼가지고 책을 써서 네. 1979년도에 처음으로 이 책을 써서 미국에다 팔았는데 전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이제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MBC에서 영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럼 유학생 신분으로 책을 출판을 하신 거예요? 네. 오. 그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1979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쓴 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들은 지금은 다른 걸로 썼습니다만 이 글자 찍는 게 없어서 신문사에 가서 식자라고 해서 식자.
식자를 따서 글자를 하나하나 따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네.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 영어를 그대로 여기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다른 얘기는 한국에서 이 책을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유명한 출판사였더니 안 내준다고 그래서 예. 제가 하게 된 것이 제가 한 겁니다. 이 책 좀 내주세요 하고 여러 군데 갔더니 아무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거절당한 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네요. 예. 저 방송국 출연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예. 197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파타임을 이제 했는데 그때 교민들이 이제 주로 오셨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세계에 어디에 한국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학교의 총장을 만나서 1년에 하루라도 한국의 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한국의 날을 정해서 그 태극기를 처음으로 그 대학에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한국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시카고에 시카고 시장 앞에서 우리가 한국 문화 행사를 좀 하는데 와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내가 그러죠. 그래서 시카고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 행사를 했는데 그때 마침 끝난 다음에 저녁을 냈어요. 총영사관에서 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회를 외국 사람이 한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준 게 이 명함이 MBC 기자였어요. 네. 근데 그분이 우연히 경제부 기자였기 때문에 미국을 다니다가 그 순간에 온 거예요. 네네. 순간에 와서 명함을 주면서 저보고 꼭 한국에 오면 연락을 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꼭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 라디오 좀 해달라고 그래서 라디오 뭐 대학교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 번도 펑크를 안 내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다시 또 MBC에 연락이 와서 이번엔 이제 그분이 아니고 연락이 와서 TV를 해달라는 거예요. 난 TV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영어를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거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낸 책 제목이 확실한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만난 그 인연이 어떠한 미래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오랫동안 가져가셔야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또 마침 그 생활 영어, 미국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탁이 돼서 했는데 저한테 그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우연히 예. 연희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호주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주말 되면 이제 그 교회에 가고 또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이가 이제 이름이 그렉인데 걔를 만나서 주로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신천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했는데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씩 적어서 그다음에 그걸 외우고 그다음에 또 걔한테 이제 녹음을 시켰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영어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어서 하니까 훨씬 더 쉽고 또 한번 이제 영어를 이제 한번 배우면 그걸 끊임없이 따라하는데 나중에 동시 말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아니면 그 녹음기에서 How are you 하면 그냥 How are you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학하시는 분들 영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수천 번은 필요 없고요. 한 100번씩만 따라해도 영어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는 적어도 1000번씩 따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000번씩 따라하니까 내가 한 영어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How are you today? 다 알잖아요. How's your mother? 어머니 어떠십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학교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How old is the school?
또 how다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개의 문형을 한 개로만 끝내지 마시고 수십 개, 수백 개. How's your mother? How's your father? How's your friend? 이렇게 고쳐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번 따라하기, 1000번 따라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좀 어학의 재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제가 재능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네. 아주 잘 다가왔고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가족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를 더 잘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유학 선교사 가족과 이제 접하면서 또 영어를 하고 고등학교는 진짜 탁월하게 잘하셨군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제 칼을 단어를 하는데 네. 스워드로 하시라고요. 스워드로 발음하셔서 네. 제가 이제 뭐라 하면 스워드가 아니고요. sword 그랬더니 네. 저를 이제 한번 때렸어요. 우리. 그러다가 군방을 맞았는데 그 영어 선생님들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때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죠. 제 기억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발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거의 문법 위주로 저희는 좀 공부했던 세대이기도 한데. 한 번은 미국 사람이 네, 중학교에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선생님 좀 오시라 그래라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들 다 사라지시고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적당히 통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민 가려고 준비했던 그 과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성공해서 네. 아주 자기 취업도 하시고 그분이 간호사 가정이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나중에 미국 사람 만났더니 저한테 저녁을 잘 사줬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고등학생이? 예. 근데 그때도 그분이 이제 간호사기 때문에 가정이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배웠는데 네. 간호사기 때문에 간호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간호사 시험에 나오는 시험집을 구해서 아. 그걸 가르쳐주고 이제 이래서 무슨 환자가 왔을 때 왼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미국 가서 훨씬 더 쉽게 그 간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또 미국에서의 병원 생활이 좋다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예. 그럼 그때 또 가르쳤던 경험이 방송할 때도 또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으면 그걸 지식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 잘하는 이성이랑 연애하는 거라 그러던데 많이 싸우고 그러면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받는 방법은 영어가 모국어인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만 뜨면 여기서 이제 한국어가 나오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대화하는 사람들 요즘 이 남산 주위에도 봅니다만 아까도 외국 사람들 많이 봤는데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다 어디로 가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문화 또 우리 음식을 소개하겠다 그러면 기꺼이 자기들이 대화를 많이 하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아이가 영어를 공부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학자들 중에서는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한국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섬나라 같은데 히든크가 온 그런 나라 있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곳은 그 사람들이 보통 4개국, 5개국을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아니면 독일말, 프랑스말을 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우리 주부님들께서 어머니들께서 자녀에게 영어를 언제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오신다면 저는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The sooner the better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어 교육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서 늘 항상 근황이 궁금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2007년도 겨울 1월 달인데요. 네. TV를 봤어요. TV 봤더니 어느 한 여가수가 악플을 많이 받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그 슬픈 얘기를 듣고서 네. 제가 마침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해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애들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야, 니네들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그분들을 찾아가서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말라. 또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니까 악플러들에게는 왜 악플을 달아서는 안 되는지를 써서 그 글을 남긴 다음에 URL을 복사해서 나한테 내라. 라고 제가 과제를 줬어요. 아, 네네네.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악플이 정말 나쁘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또 선풀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애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월 23일 날 제가 정식으로 선풀 달기 운동 본부를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입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17년 만에 지금 한 80만 명이 들어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 16년 만에 1,000만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악플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보고 있으면 이게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 좋은 글을 올리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서 그렇죠, 그렇죠. 아, 옳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악플이 점점 내려가게 돼서 네. 그 상황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그 네티즌들의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그 악플이 달리면 그냥 보지만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꼭 해주셔야만 악플이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인터넷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내 의견을 얘기할 때는 정말 바른 자세로 또박또박 진짜 정확하게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지금은 너무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아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 실명제인데 네네. 그것이 그 언론의 자유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글을 달아야 되는데요. 이래서 지금 남산에 지금은 여기는 아주 깨끗한데 옛날에 우리는 여기 남산에 와서 쓰레기 주웠어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집어본 학생은 쓰레기를 덜 버린다. 어릴 적부터 좋은 글을 쓴 아이는 악플을 덜 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인성이 형성되는 것은 언어가 형성되는 나이와 같기 때문에 대개 13살, 12살 이전에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 것을 권장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 글이 많이 달릴 것이고요. 지금 여기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또 이건 너무 정감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이 아마 교수님께 보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예. 이게 아마 그 초등학교. 예, 선풀을 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감상문처럼 예. 쓴 건가 봐요. 너무 이제 글씨도 예쁜 우리 친구들이 썼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입니다. 선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참 대단합니다. 선풀을 많이 쓸게요. 그리고 우리 선풀 캠페인 했어요. 교수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 진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진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좋은 영향력이 될 거니까 이거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선풀 운동을 하면서 전부 이렇게 페이지 하나하나 써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그 노랫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사를 하나 했는데 아, 작사도. 그래서 제가 작곡자를 아직 못 만났어요. 그 작사 내용은 어떤 건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을 아나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당신을 아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당신을 아나요? 만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올린 악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당신 한마디 좋은 댓글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줄 겁니다. 네, 와, 네. 그 작곡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노래로 만들어진다면 가수는 누가 좋으시겠어요? 그 누가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임영웅 씨한테 일단 네, 그럴까요? 네 한번 제안을. 물어보세요. 그 선풀 운동을 하시면서 악플러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 악플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 뭐 형을 받기도 하는데 하기 전에 보호 관찰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악플 심하게 단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쓴 글을 좀 읽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쓴 그 악플을 계속 읽으면서 나중에는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악플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악플 달지 말도록 선풀 교육도 하지만 결국은 악플 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그런 회개라고 그럴까요? 그 악플 달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분들이든가요? 악플러로 온 분들이 네, 거기 뭐 여러 가지 직종이 많고요. 연령대, 직업 다 다양해요. 네,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 뭐 중고등학생하고 또 성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 보면 다 뭐 전혀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알 수가 없죠. 근데 악플을 그렇게 심하게 단 이유가 뭐래요? 네, 악플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하나의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죠. 아,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오늘 이렇게 직업이 없어. 당신 성공했어. 나는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어. 이런 것들이 자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지위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는 계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터넷 평화상도 제정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약간 그 선풀 운동하고 좀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까요?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 사이에 그 한반도에 대한 긴장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안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반도에 초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생전에 살아있는 모든 전 세계 노벨 평화상 수상자한테 편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건강상에 어렵다고 답을 오셨고 교황님도 초청했더니 한국에 그쪽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연락이 왔고 두 군데서 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을 초대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DMZ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야, 내가 인터넷 그 운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인터넷 평화상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평화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인터넷 평화상을 만들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 중에 아까 그 두 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한 분과 또 한 분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 두 분이 저희 심사위원회에 들어있고요. 2018년에 제1회 인터넷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뭐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평화 활동인 건가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어떤 분이 수상을 하셨나요? 네, 가장 큰 것은 인터넷상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악플 추방하는 운동이고 네, 또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분들한테는 상금도 드리나요? 상금 드립니다. 오, 혹시 그 상금은 사제 출연하신 거 아니세요? 상금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어.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10,000입니다. 네. 그래도 $10,000면 적은 돈은 아니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물론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 $100,000로 앞으로 옮길 테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신 분께서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선풀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 선풀운동의 기본이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제가
외국인 존중 운동.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존중합시다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K 리스펙트입니다. K 푸드가 나와 있고 K 드라마, K 팝이 나와 있는데 K 존중이 없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선풀재단과 성남시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모토로 하는 K 리스펙트 캠페인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720만 명 정도의 해외 동포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에이션 헤이트라는 사건을 보고서 저희가 미국에 가 있는 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께서 차별받는 거, 또 심지어는 뭐 폭행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보다 존중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존중을 하면 거기 있는 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을 여행 가는 분이나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이제는 뭐 사실 저희가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2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인구의 5%가 되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합니다. 네네. 우리는 이미 그 250만 명이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태까지 활동하신 거를 보면 혹시 마지막으로는 정계 쪽을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특히 물어봤어요. 네.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안 나간다고 했고 지금 17년 되니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 안 하시더라도 그 정치인 중에 막말하는 정치인들 교화하는 데는 좀 많은 영향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2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서명을 받아서 15년 만에 여야 의원들 다 서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의정 활동을 할 때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추방하는데 동의하신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서명은 다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거기에 활동으로 뒤따르진 않고 뒤따르지 않는 분이 계셔서 이제 후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런 만큼 이제 어떤 책임감도 가지실 거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좀 당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드입니다. T, think, A, ask, D, do.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 나면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활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여기 악플 다시는 분들 계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나와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며느님이 이제 저 예전에 S본부 제 후배잖아요. 그 입사할 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오늘 제 뒤에서 이렇게 흐뭇한 모습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우리 혜승이 사랑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